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한양행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으로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유한양행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들은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추세적으로 최근 하락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도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화살표 매매 신호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HTS에 등록 설치 가능하다는 점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등록 설치 됐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활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기를 쓸 줄 모르면,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좀 더 단기적으로 볼 거냐, 나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가격 이동 평균선 가장 쉽죠. 다른 보조 지표가 아니라 가격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22평 기준으로 나는 조금 더 짧게 볼 거야. 22평 기준으로 상승 추세 또는 박스권, 옆으로 횡보 얘기하는 거죠. 62평 기준으로 상승 추세, 박스권, 최소 이 기준을 지켰을 때 화살표 매수 신호가 효과적이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락 추세일 때는요, 효과가 떨어지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적용 사례를 작년 추세 상승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작년 보면 파란색 선 62평도 추세 우상향이고, 22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르락내리락 빨간색 선입니다. 22평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지금 그러면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들이 어떻게 중간중간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활용해 볼게요. 매수 신호는 실시간으로 따박따박 잡히게끔 돼 있고요. 조건부로 화살표 매매 신호가 뜨게 돼 있습니다. 요건 등록 설치하시면 나중에 알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내가 매수를 언제 하느냐? 뜨자마자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신뢰성, 우리가 확률 높은 수익을 좀 더 확률 높게 하려면 뜨자마자가 아니라 화살표 매수 뜬 다음에 52평, 12평, 22평으로 가면서 골든 크로스 나는 과정에서 매수입니다. 자,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살표 매수 신호가 뜬 다음에 52평, 12평, 22평이 골든 크로스 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5, 10, 22평이 이격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 뜨는 종목을 골라내면 되겠죠? 그러면 매도는요? 매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반대를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52평, 12평, 22평 데드 크로스 나는,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 나는 과정에서 매도 신호가 떠 있다면 매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자, 다만 단기적으로 유한양행이 작년 8월, 9월 달 같이 일시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내가 매수는 잘했는데, 매수는 화살표 매수 신호를 보고 잘 대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데드 크로스가 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이 하락해서 내가 수익을 얻게, 내가 봤을 때는 어깨 부분이 아니라 지금 거의 허리춤까지 내려왔을 때 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자분들이 제가 적용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데드 크로스까지 기다렸더니 매도 신호는 매도 신호인데 데드 크로스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많이 내려오더라.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등했을 때는 52평 이탈과 함께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면 매도 신호가 그때는 선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데드 크로스가 아니라 먼저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 격언으로 볼 때 상승은요, 계단식으로 쭉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요,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주식 격언에서 황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곰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습지만 실제로 주식 격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유한양행은 그러면 그렇게 움직였느냐? 그렇게 움직이는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그랬고요.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는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아주 일시간에 단시간에 쭉쭉쭉 빠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자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4년도 10월 25일 날 16만 6,900원 고점 잡힐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역배열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서 50, 22평이 역배열로 꼬이면서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주가가 쭉 떨어지는 과정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됐고요.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매수 신호가 발생되는 이 시기부터 우리는 골든크로스를 기다리면서 매매 타점 공략하면서 분할 매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분할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영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두 번, 세 번 매수를 잡았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는 과정, 선제적으로 매도 신호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14만 원 저항 부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격대까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짧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중간중간에 화살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5위평, 12평, 22평으로 가면서 골든크로스, 반대로 매도는요 5위평, 12평, 역배열 데드크로스 나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아보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면 유한양행 볼까요? 화살표 매수 신호가 여기 하단에서 발생되죠. 하단에서 발생되고 5위평, 12평 골든크로스가 어디서 발생되나요? 바로 여기서 발생되죠. 그러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최바닥에서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최소한 무릎 정도에선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매매 신호 타점대로 그대로 매도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는 이 시기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한양행이 최근에 뭐 크게 급등이나 급락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내가 유한양행을 화살표 매매 신호 기준으로 무조건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 여러분들이 좀 더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도 일시적으로 낙폭을 보이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양봉을 그렸어요. 하지만 5위평, 12평 골든크로스 아직 나오고 있지 않죠. 화살표 매수 신호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11만 300원 전후 가격에서 지금 12평이 내려오고 있고 5위평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누울 겁니다. 그럼 주가가 우상향으로 이 가격 이평선을 상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기와 같이 골든크로스가 발생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 매수 또는 비중 확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뭐 데드크로스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62평이 지금 어떻죠? 62평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볼 거냐? 그러면 22평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또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거나 나는 좀 더 길게 볼 거야. 62평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우상향 해야 되는데 62평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를 정점으로 우하향하고 있죠. 옆으로 횡보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우하향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기준으로 2, 3개월 정도 이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화살표 매수 신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붙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22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하향이었죠. 여기서 하향이었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우하향으로 다시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한양행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하단 상승 추세 이렇게 지금 차트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은 이렇게 추세 상단선이 그어집니다. 이 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패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이 하단이 다시 한번 경신되면서 아래로 깨지면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상단 추세선 상단까지 돌파 테스트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도
다시 한번 신규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 변수, 악재들이 발생되면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투자자님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투자자님들에게 유한양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급하게 매매 대응하면 안 된다. 급하게 매매 대응하면 안 된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 하락 없이 잘 극복하고 단기적으로 추세 회복하는 데에 좀 주목해야 된다. 미국의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 가지고 유한양행 동사의 매출이나 이익 부분에서 악재로 반영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 너무 다급하게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투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잘 견디면서 추세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올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추세 우하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낮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 여기 영상들에서도 2월달, 3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치를 좀 더 낮게 보셔야 되고, 세게 만약에 치고 나온다고 했을 때 14만 원 정도까지 가능했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더 크게 내려와 앉았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외 변수 악재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양호한 흐름을 그려가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우려했었던 부분들 다 벗어나고 있고 추세 우상향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화살표 매수 신호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고요.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 화살표 매수 신호 잘 유지되고 있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화살표 매수 신호와 함께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유한양행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또는 정체한다고 해서 덜컥 팔았다가 순환매가 최근 들어서 강한 반도체라든가 또는 조선, 방산주에서 빠져나와서 제약바이오로 들어가게 되면 유한양행 강세로 치고 나올 때 투자자분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만 곧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 부분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살표 매매 신호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HTS에서만 설치 등록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을 기준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영상 의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 놓치지 않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